자, 오늘 앞에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 대책이 말만 들어도 웃기지. 왜냐하면 그 전에 또 그저 뭐 서울시 대책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구시 대책 있고 그래가지고 막 정관 수술 뭐 푸는 비용에 남자 정자 활동성을 테스트해보는 기기에 근데 이게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이에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 그런 거겠죠. 뭐냐면 조세재정을 연구하는데 출산율이 조세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 기본 하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얘들 그냥 개꼰대야. 그러니까 이게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저출산대책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고맙다. 아, 차라리 저기 있잖아요. 저 옛날에 저 배달 앱 경기도에서 만들듯이 남녀 만남 앱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야. 만남을 주선한다. 사교성을 개선한다. 자기 개발 지원해서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거한다. 아, 나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 요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서 교제를 안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아이들 남성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더 먼저 가야 돼요. 이거 조사한 놈 나와. 먼저 가서 예를 들면 연상의 여인이 되는 거지. 그걸 더 성숙한 자기 같은 학년의 여자아이한테 매력을 느끼면 남자애들이 우리 결혼하자고 달려든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지금, 결혼하자고 달려들면 뭐하냐고. 애를 안 낳는데. 이게 지금 학교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게 무서워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 이러면? 이게 무슨 세렝게티 정글도 아니고 지금 뭐다 넣어놓고 지금 한 살 어린애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원래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병신 같은 이야기 합니다 원래.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병신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그 비읍 시옷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등신으로 해주세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보완해주면서 쓸만한 아이디어가 다듬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비읍 시옷 같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이 출판돼서 국민들 앞에까지 온다는 거는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얘들이 지금 그 재작년에 7월 달에 만 5세 입학 관련해 가지고 그 후에 교육부 장관 M1 사람 잘리고 윤석열 지지율 그 당시에 24% 곤두박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초등학교 5년 입학 정책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 난 이게 보면은 되게 열받는 게 다시 오세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아예 모르고 있구나. 그것도 그러니까요. 국책연구기관이라니까.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런 답이 나온 연구 결과에 보면 질문은 그거였어요. 돈 안 쓰고 늘릴 방법은 뭐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돈을 안 쓰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만 늘리면 된다. 왜 차라리 콘돔을 불법화하지?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생각하는 걸 보면 딱 보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 정관을 수술하는 걸 풀겠다 이거 아니 안 나으려고 묶은 사람이 이제 와서 풀어주는 거 공짜다 그리고 우리 풀고 하나 낚아 이러겠냐고요. 아니 정자 활동성을 체크해가면서 애들 낳을 사람이면 네가 체크 안 해줘도 나아요. 아니 그리고 묶은 사람들은 2030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나이가 상당히 그치? 들었거나 정말로 그 연령의 아이를 낳으면 정말 아이가 사회에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하나야. 당장의 문제, 당장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아이는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오로지 맞아, 연구의 맞아. 과제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꼰대 하나 앉아 야 그 아이디 괜찮다 그거 해봐 보고서 했어? 어.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얘들 그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짝짓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르신들 있잖아요. 화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출생,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 이야기에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 온화한 국가로 이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늘리는데 기여. 이 장놈 새끼들아, 노인들 이민 가라는 거지 지금. 와 노령층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아닌 건 이제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 비중 높아졌으니까 노인들은 이민 가세요. 와. 그러면 생산 인구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그나마 니들 찍어주는 게 몇 살인 줄 아냐 이 새끼들아. 아니 정신 나간 놈 새끼들. 1년에 3만 명씩 사망하시는데 이민을 한 2만 명씩 보내면 딱이겠다죠. 아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자본의 관점에서 노인을 접근할 때 항상 경계하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소설 중에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중에 그 암흑성원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연령이 되면 죽여버려요 그냥. 왜냐면 그 나이는 아니 근데 이거랑 사고의 출발이 다르지가 않아요. 나이가 일정 부분 돼? 얘네들은 생산도 못하는데 저기 에너지만 소비하네? 이거 어떡하지? 야 해외로 버려버려. 해외로 못 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소각하겠죠. 사고 방식 국민을 바라보는 대상이 얘네들은 생산 수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네. 노예지 노예. 어. 그러니까 흑인들 노예를 데려다가 흑인들 노예를 아프리카 잡아와서 썼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고 여자 흑인은 노예를 많이 나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 주인은 팔기도 하고 써먹기도 하고 노동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자가 되는 거고. 짜증나. 이 짓 하는 거예요. 언니 진짜 열받잖아. 완전 이거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계해야 될 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간의 개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볼 때 경계해야 되는 거. 말 그대로 생산 연령이 넘어가면 생산 가능 연령이 넘어가면 그 인구는 제거해버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루빨리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이거 18세기에 영국 자본주의자들이나 이런 생각하죠. 모카씩 깎으면서 이게 진짜. 아까 기함하겠어. 국책연구기관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보다 못해요. 그런 새끼들을 세금으로 매겨주는 거 아니에요.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거도 없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게? 네, 국책 연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밖은 정글 같습니다. 본인들처럼 그렇게 철밥통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 데는 만나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말을 강타했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내가 훗날 왜 너는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라는 타박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냈는데 어떻게 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라는 훌륭한 변명을 나라에서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낳기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않아도 그 JTBC 등이 뭘 했냐면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 이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전에 뭐랬냐 한국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한 거의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주말에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려서 뭘 설명을 하고 싶었냐면 진짜 읽어볼 만한 인터뷰다. 그 인터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노동 문제랑 연관이 있다. 그 노동 문제랑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저 민주정부고 보수정부를 떠나서 보통 돈만 지급하는 걸로 끝내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노동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여성이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네, 임신을 했네. 근데 지금 출산휴가 또 경력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동을 하려고 보니 애 낳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 첫 번째. 경단녀 문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돌봄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야근하는 날이 와. 윤석열이 말처럼 주 69시간 이렇게 야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많이 봐줘야 밤 8시 9시입니다. 이것도 불편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랑 출산율이랑 굉장히 그러니까 출생률이랑 연관이 있다. 요런 식으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밀면서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빡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부 신설 적극 협력하겠다. 여야정 협의기구 네. 설치하자. 또 이재명 대표가 받으면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러겠죠. 윤석열이는. 아, 그러겠죠. 아, 저 이재명이가 받는다? 거부.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아까 말한 그 교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 교수의 인터뷰를 링크해가지고 일단 뉴스가 나왔었어요. 종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도 이제 저런 내용이 있었고 그거 넘어가고요. 강진군이 전국 최고 육아 수당을 줬다라고 해요. 이를테면 구간으로만 따지면 신생아 기본소득입니다.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서 이걸 보면은 출생아가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월 60만 원 지역 화폐 육아 수당.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이 옳았다 이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나서 이렇게 매월 60만 원 정도 화폐를 준다고 하면 지역 화폐를 준다고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내려가면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은 뭐 1억을 줄게요, 뭐 2억을 줄게요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매월 뭔가가 생기면 아이 낳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고액의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그렇죠. 한꺼번에 주는 거는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이들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소멸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 있으면 요즘 이제 뭐 교육 문제 뭐 그리고 과연 그렇게 교육을 정말 교육 뭐 학원비 3,400만 원 들어간다 이 일도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 근데 결국은 이 학원비가 도대체 왜 들어가느냐. 우리나라의 기형적 노동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대우를 보면 아니 내 자식은 사자 직업 만들어야 되는데 사자 직업 만들려면 하루에 애 하나당 뭐 한 달 학원비가 400, 500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일반인들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세상이 없거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2년에 우리나라 출산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시였어요. 그때 1.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왜 높겠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많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타가 시설이라는 이런 거 잘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 같은 게. 그런데 그마저도 2023년에 한 명이 깨져버립니다. 그 말은 공무원 사회조차 그걸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출산율 또는 출생률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꼴등, 압도적 꼴등. 2명이 결혼해가지고요. 0.6명, 1명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을 겪은 나라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 근데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건 여학생들 학교 1년 일찍 입학시켜서 여자로 보이면 이거 어떻게 보면 강간 장려 운동 아니냐? 아니 여자들을 무슨 말 그대로 정말 여자들 생산 5살 입학이 이 생산이 그 생산이었어. 뭐 아기 씨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게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몇 억을 준다는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근데 출생소득, 기본소득을 주면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라는 비용이에요. 왜? 여러분들 동감하실걸요. 살림하시는 분들 남편이 막 일생을 도박하다가 로또 맞은 거가 행복해할 여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십 년간 따박따박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돈 벌어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의 심리예요. 그거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다. 근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노동시간과 저출생이 연관이 있는데 저 기억들 하시겠죠.
120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이라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정부가 주 52시간을 최근까지도 주 69시간 이야기했던 놈이에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주 40시간입니다. 근데 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본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 정말 모든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진짜. 결국 노동시간,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은 아직도 노동을 그런 식 아까 그 정변하고 둘이 이야기했던 노예를 키우는 노예를 많이 낳게 만드는 것만 몰두해 있다 애들이. 미치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권은 지금 현재 보수 정권은 생각도 없지만 실력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그럴 마음의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내봐. 그럴듯해 보고서에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명박을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머리는 좋은데 사악하다. 박근혜부터 저게 뭐지 이랬는데 윤석열부터는 왠지 환자 같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정말 무능의 끝판. 여기는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관련해서도 사실 인구가 늘려야 된다. 물론 이게 이제 대세적인 거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인구를 꼭 늘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게 전체적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며 국가가 어떤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 과정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를 늘릴 거예요 하면서 정광이나 풀고 있으면 이걸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인구를 늘리는 게 우리 미래에는 지금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요. 인간이 지금 100억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라도 앞장서서 인구를 줄입시다. 차라리 그러고 국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나가든가 그러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국민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출산율 늘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는 거기에다가 국민들 우롱하는 것 같은 대책들. 정리. 일반 상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언제 소개팅 시켜줘? 저 개인적으로 그건 괜찮습니다. 한국 전통적으로는 직업이 없는 청년이 결혼하기는 어렵죠. 정말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뭐 아버지한테 빌딩 물려받아 관리인 할 거 아니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좋은 직장이 없어요. 갈수록 없어져요. 그 좋은 직장 갖는 애들은 대부분 다 잘 사는 집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일단 좋은 직장 가졌다고 칩시다.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들지만. 근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아. 여성이고 남성이고. 쉽게 표현해서 별을 딸 시간이 없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볼 시간이 없어. 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낳았다고 칩시다.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요즘 친정엄마나 시부모들은 잘 안 봐주려고 그래. 봐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 또.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육이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육이 안 돼. 돌봄이 안 돼. 애를 키워. 근데 아까 사교육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나마 강남 8학군 이게 아니라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올라가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것 같아. 지역에 있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집값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첩첩산중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은 국가의 비상사태다. 대한민국 대개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 하나를 딱 정책을 내갖고 효과를 보기까지 최소한 저출생 문제는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정관 수술 풀고 여학생들 1년 일찍 입학시키고 쪼이기 댄스 이런 거 하고 님이 그냥 나가 뒤져라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보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진짜. 일단 여기까지 재밌는 짤에 또 따로 한번 다뤄드려볼게요. 정의정님
앞뒤가 똑같은 정의정님 감사합니다. 에리님 둘째 임신 9개월째 분노스러운 상황이 여러모로 일어나서 집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시청률로 대신합니다. 했습니다. 와. 아이고. 다음 아이고. 달이면 둘째가 생기겠네요. 순산하십시오. 이선호님 아이 시행령으로 조언을 공표해라. 학교가 조산소냐 모질이 환장지도 정도껏 하자. 그 몽고가 처녀들을 하도 징발을 하니까 아예 결혼을 일찍 시켰던 그 풍속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요 이거 신체적으로요 여성이 임신해야 될 나이는 20살이 넘어야 됩니다. 10대 때는요 임신하는 몸의 장기가 아직 덜 여물어 있을 때예요. 근데 한 10대 중반에 옛날에 그러면 그 여성의 인생 망치는 거예요. 20살은 넘어야 돼. 자 다음 이성진님 이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라니까 국민을 가축으로 보고 농장 경영을 하고 있구나. 맞다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개돼지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야. 딱 그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1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99만 7천 명에 한 10명 남았네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